강의 첫 번째 유형 1, 자, 닮은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닮음일 때 변 AB와 그리고 각 G의 대응각의 크기를 차례로 구하시오. 1번과 2번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그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기호를 보셔야 되는데, 왜 기호를 보셔야 되냐? 바로 이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와 같이 기호를 나타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응각은 대응변 가볼까요? 변 AB와 대응변은 이거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변 EF가 될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각 G의 대응각은 세 번째 있는 각이 C가 되기 때문에 각 C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었고요.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사면체 ABCD와 사면체 EFGH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삼각형 BCD, 이 삼각형과 삼각형 FGH가 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대응점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첫 번째 모서리 BC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누구냐? 두 번째 면 EFG에 대응하는 면이 누구냐? 이렇게 차례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모서리 BC를 보시면 모서리 BC가 이거잖아요. 모서리 BC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꼭지점 순서대로 FG가 될 거니까 1번의 답은 모서리 FG가 될 것이고요. 면 EFG에 대응하는 면은 각각의 대응점을 보시면 E는 A, 그 다음에 F는 B, 그 다음에 G는 C가 되기 때문에 면 A, B, C가 되는구나. 이렇게 차례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이었고요.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항상 서로 닮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키웠거나 아니면 줄였거나 했을 때 항상 닮은 도형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잘 보시면 첫 번째 마름모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구하시오. 자, 항상 닮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인데요. 원을 보시면 이 원은 계속 키우면 계속 키울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작은 원을 확대하면 나머지 원들과 합동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반대로 큰 원을 축소하면 가장 작은 원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이면 합동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항상 닮음인 도형은 모든 도형일 때 이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도형과 그리고 입체 도형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평면 도형 봅시다. 평면 도형일 때 가장 대표적인 도형은 아마 두 원이 되겠죠. 두 원. 그다음 두 정다각형이 그렇습니다. 즉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와 같은 도형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켰을 때 합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채꼴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부채꼴은 항상 닮음이 아닌데 다음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와 같은 부채꼴은 항상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형이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확대시키면 언젠가는 합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형들도 항상 닮은 도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닮은 도형은 원, 그리고 정다각형,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8가지 보기 중에서 평면 도형을 일단 골라보면 마름모,
정사각형, 그리고 직각이등변삼각형, 부채꼴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시면 일단 마름모는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정다각형이죠. 그다음 직각이등변삼각형 맞고요. 두 부채꼴은 아닙니다. 이 앞에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왜 마름모는 아니냐? 마름모는 이런 마름모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마름모가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킨다고 얘와 합동이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입체도형 중에서 평면도형의 원이 그렇다면 입체도형에서는 구가 그렇겠죠. 그래서 두 구는 항상 우리가 닮은 도형이고요. 평면도형에 정다각형이 있다면 입체도형에는 정다면체가 있겠죠. 정다면체는 총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요 정도 이 5개가 우리는 항상 닮은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구하고 5개의 정다면체를 골라보시면 현재 디귿 보시면 직육면체는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닮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정사면체는 정다면체죠. 마찬가지 두 원기둥이 항상 닮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기둥과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일정한 비율로 얘를 늘렸다고 해서 얘랑 합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비율로 얘를 줄였다고 해서 얘와 합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원기둥은 아니고요. 하지만 구는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은 누구 정사각형, 정사면체, 직각이등변삼각형, 그리고 두 구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이었고요. 8번 가겠습니다. 7번 문제와 똑같은 거죠.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바로 가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맞고요.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내각의 크기가 같대요. 예를 들어서 이각과 이각이 같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키거나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켰을 때 합동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니고요.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꼭지각은 뭐예요? 두 밑각이 아닌 이각을 말하는 거죠. 두 밑각이 아닌 이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의 크기가 같으면 밑각의 크기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꼭지각이 20도야. 꼭지각이 20도로 같아. 그러면 밑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20도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60도가 되는데 크기가 똑같으니까 8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80도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 이 큰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이면 작은 삼각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하겠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두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 역시나 우리가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닮은 도형이 아닌 것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11강의 두 번째 유형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9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입니다. 자, 이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어떤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하면 일단 닮은 비부터 찾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닮은 비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 대응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게 변 BC와 변 EF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는 변 BC와 변 EF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이 4대 6이고 닮은 비를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은 2대 3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3이다.
자, 첫 번째 기억부터 가볼까요? 각 A의 크기는 60도냐? 어떤 두 도형이 닮았으면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즉, 각 A에 대응하는 각은 D인데 D의 크기가 50도이기 때문에 각 A의 크기는 60도가 아니라 50도가 됩니다. 두 번째, 각 E의 크기는 30도냐? 각 E에 대응하는 각은 각 B죠. 그 다음 각 C에 대응하는 각은 각 F인데 현재 각 F의 크기가 100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했을 때 150도가 되기 때문에 각 E의 크기는 30도가 맞겠죠. 니은 맞네요. 자, 디귿 선분 AC의 길이는 3cm냐? 우리 닮은 비가 얼마예요? 2대 3이죠. 그래서 우리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2대 3은 선분 AC, 변 AC에 대응하는 변이 변 DF인데 DF가 4가 되잖아요.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내항끼리 곱하면 3선분 AC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2, 4, 8이기 때문에 선분 AC의 길이는 3cm가 아니라 3분의 8cm가 돼서 D가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죠? 자,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3 제일 처음에 구했기 때문에 맞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리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D가 닮았대요. 자, 즉 A에 대응하는 점이 E고요. B에 대응하는 점이 F고요. C에 대응하는 점이 D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가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E, 이 부분을 F, 이 부분을 D라고 쓰고 자, EF의 길이가 D, FD의 길이가 E, ED의 길이가 F, 그리고 각 D의 크기가 50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 갖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삼각형이 닮은 비를 구하랍니다. 자,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니까 얘와 대응하는 변이 이거니까 닮은 비는 C 대 D일 수도 있고 그 다음 A 대 E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대 F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C 대 D 여기 있네요. 5번이겠네요. A 대 E 없잖아요. 그 다음에 B 대 F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두 오각형 A, B, C, D, E와 그 다음에 F, G, H, I, J가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하셔도 되고 자, 우리 친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요렇게 크게 요렇게 잡았을 때 얘가 F 90도 그 다음 G 이게 120도 이게 H, I 이게 Y 그 다음 이게 J 이 각이 Z 그 다음 FJ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AB의 두 배가 이 길이의 두 배가 FG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닮은 비를 알려주고 있죠. 이 말이 이 도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2구나. 왜냐하면 FG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닮은 비가 1대 2구나 라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일단 X부터 구합시다. 요렇게 두 배가 돼서 10이 됐으니까 X는 절반인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Y가 이거잖아요. 마찬가지 4의 정확하게 두 배가 Y니까 Y는 8이 되겠죠. 대응편이니까. 자, Z는 각의 크기잖아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각이 각 2입니다. 그래서 Z는 각 2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각 2의 크기를 구하려면 각 B의 크기를 구해야 되고 각 B에 대응하는 각이 G니까 각 B는 몇 도가 돼요? 120도가 되겠죠. 자, 이 각은 이 도형은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에 네 각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즉, 한 각은 120도, 한 각은 110도, 한 각은 150도, 한 각은 90도. 이걸 다 더해 주시면 470도죠. 자, 오각형의 총 네 각의 크기합은 몇 도예요? 삼각형이 180도. 사각형이 360도면 오각형은 540도인 거잖아. 그래서 전체 각의 크기에서 네 각의 크기 합을 빼면 이게 바로 각 Z의 크기가 되겠죠. 빼버리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70도. 그래서
Z는 얼마구나? 70이구나. 이렇게 X, Y, Z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네요. 그림에서 삼각형 AEC와 삼각형 BED가 서로 닮음이래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대응점이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AE의 길이를 구하셔. 변 AE의 길이를 구하셔. 자, 두 도형이 닮았다면 항상 먼저 찾는 것은 닮은 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잘 보시면 두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게 여기 EC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냐면 ED잖아요. 이렇게 EC에 대응하는 게 ED라고요. 전체 길이가 9인데 요만큼이 3이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cm가 되겠죠. 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닮은 비 구할 수 있겠다. 닮은 비는 바로 C2대 ED. 요거 대 요거라고요. 그런데 3대 6이니까 닮은 비는 1대 2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AE 구하랍니다. 그럼 AE에 대응하는 변 찾아야 되겠죠. AE에 대응변. AE에 대응하는 변은 B2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길이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닮은 비가 1대 2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이 AE야. 근데 이거 대응하는 변이 4니까 요걸 가지고 AE 구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E의 길이는 2cm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비례식을 푸는 방법. 이런 비례식을 풀 때 항상 우리 친구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고 이렇게 푸신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끼리 관계를 보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2배가 됐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도 2배가 되면 된다.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도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큰 삼각형 ABC와 작은 삼각형 EBD가 서로 닮음일 때,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큰 삼각형 놔두고요. 이렇게 큰 삼각형 따로 그리고요. 작은 삼각형 따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그릴 때는 대응점을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그대로 갖고 오시면 BC의 길이 구할 수 있다. 12 더하기 3이니까 이게 15cm. 그 다음 알 수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삼각형은 다 알 수 있죠. BE가 12cm, BD가 9cm 알 수 있죠. 자, 두 삼각형이 닮음이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찾는다 그랬죠? 닮은 비부터 찾는다 그랬죠? 닮은 비 구합니다.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는 이거하고 이거, 즉 15대 9가 되기 때문에 5대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래요? AD 길이 구하랍니다. AD 길이는 요만큼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 길이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DB의 길이를 알 수 있어. 아,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AD의 길이를 구할 거냐?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에서 DB의 길이를 빼서 구할 겁니다. 즉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에서 DB의 길이를 빼서 구할 건데 DB는 알아. 얼마라고? 9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닮은 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닮은 비와 AB에 대응하는 변이 10이니까 요걸 써서 비례식을 쓰면 되겠죠. 즉 닮은 비 5대 3은 선분 AB의 길이 대 대응변인 EB의 길이의 12. 자, 마찬가지 이렇게 몇 배 돼 있어요? 4배 돼 있죠. 그럼 이렇게 4배 되면 되니까 AB의 길이는 얼마가 돼? 5, 4, 20. 그러니까 20 빼기 9가 돼서 우리는 11cm가 우리가 원하는 변 AD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잘 보시면 큰 용지, 가장 큰 용지, 이게 무슨 종이냐면 이게 A4 용지예요. 이걸 절반으로 접으면 B5입니다. 이걸 다시 절반으로 접으면 A6고요. 이걸 다시 절반으로 줄이면 A7, 다시 절반으로 줄이면 A8, 절반으로 줄이면 A9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자, 이때 누구랑 누구? A4 용지, 가장 큰
이 용지와 A8 이 부분의 용지를 닮은 비를 구하래요. 자,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아주 간단하게 구하시면 돼요. 대응변을 일단 찾아. 대응변을 찾으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대응변이죠.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이가 하나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닮은 비가 몇 대 몇? 4대 1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고요. 닮은 비가 2대 3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삼각형인 DEF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하셔. 자, 이 유형 자체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건데요. 한 가지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레의 길이의 비 역시나 뭐랑 똑같냐면 닮은 비랑 같습니다. 즉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선분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닮은 비와 도형 전체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그 비가 서로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이 문제는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두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닮은 비가 2대 3입을 이용해서 2대 3이라고 하는 것은 변 AB와 변 DE가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 하나, 같은 방식으로 닮은 비가 2대 3이고 변 BC에 대응하는 변이 EF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비례식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DE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가 3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E의 길이는 9cm가 될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4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4배가 돼서 EF의 길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둘레의 길이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선분 DE의 길이, 선분 EF의 길이, 선분 DF의 길이 이렇게 해서 다 더해 주시면 39cm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되겠네요.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이 있습니다. 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이 하나는 5고요. 하나는 5'인데 두 원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3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일 때 두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rcm라고 한다면 두 원의 닮은 비가 4대 3이므로 4대 3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또한 닮은 비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8대 r이 될 것이고 앞에 있는 두 숫자가 2배 관계에 있으므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의 2배인 6cm가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둘레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그것의 2배의 파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2파이cm가 된다. 요게 16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두 액자는 서로 닮은 도형이고 닮은 비가 몇 대 몇? 5대 3입니다. 5대 3일 때 두 액자의 길이의 둘레의 길이의 차를 구하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큰 직사각형이나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하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큰 직사각형의 변 AB의 길이를 가지고 작은 직사각형의 EF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닮은 비가 5대 3이므로 변 AB의 길이 대 대응변인 변 EF의 길이의 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3배니까 이렇게 3배가 돼서
변 EF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9cm가 됨을 알 수 있죠. 아, 이게 9cm야. 그럼 이 작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30cm예요. 아, 그런데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 5대 3이니까 이게 30이라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5대 3을 이용해서 50cm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왜? 둘레의 길이의 비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닮은 비랑 같다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뭘 구해낼 수 있다? 둘레의 길이의 차 구할 수 있죠. 차를 구하시면 50에서 30을 뺀 얼마? 20cm가 된다. 이렇게 정답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것과 서로 닮음이면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30이랍니다. 일단 우선 작은 삼각형 ABC를 보면 가장 긴 변이 25이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되 이때 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세 점을 편의상 DEF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두 도형이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비를 구한다? 그렇죠. 닮은 비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닮은 비는 가장 긴 두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25대 30이고요. 각각을 5로 나누면 5대 6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15, 20, 25를 모두 더해주면 60cm가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도형의 닮은 비가 5대 6이고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0이니까 이걸 토대로 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한다면 닮은 비와 둘레의 길이의 비는 서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몇 배 됐냐면 12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12배를 곱하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는 6 곱하기 12에서 72cm임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닮은 B와 둘레의 길이의 B는 항상 같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강의 세 번째 유형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형에서는 닮은 비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라면 입체도형에서는 닮은 비가 대응하는 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된다라는 것. 이 정도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일 것 같고요. 입체도형은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두 입체도형이 닮았다면 대응하는 면, 즉 각 평면 도형들도 모두 닮은 도형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여기 윗면 ABCD와 윗면 IJKL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체도형이 닮았으면 대응하는 면, 즉 각각의 평면 도형도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y값과 x값을 구해서 빼시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무조건 닮은 비를 먼저 찾습니다.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하면 무조건 닮은 비. 요렇게 두 개가 모두 주어져 있네요. 닮은 비는 6대 9가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누시면 2대 3이 됩니다. 자,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지금부터 x, y를 구할게요. x 여기 있죠? 대응하는 변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2대 3은 x 대 6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 자, y가 어디 있냐면 y 여기 있죠? 대응하는 변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2대 3은 8대 y. 두 번째씩 세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비례식으로 x값 구하면 요렇게 2배 돼 있으니까 요렇게 2배를 해서 x는 얼마? 4가 될 것이고요. y값은 요렇게 4배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4배를 해서 얼마? y값은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y 빼기 x는 12 빼기 4가 돼서 얼마가 된다? 8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사면체 A와 B는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닮은 B가 4대 7이라는 것은 두 모서리의 길이의 B가 4대 7이라는 거죠. 닮은 B가 4대 7. 자, 이때 정사면체 B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닮은 B를 이용해서 정사면체 B의 모서리 한 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사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8이니까 자, 비례식 4대 7은 8대 한 모서리의 길이를 xcm라고 한다면 x가 될 것이고요. 2배가 돼 있으니까 2배가 돼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14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사면체 모서리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14cm인 게 6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84cm가 답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삼각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BC, 이거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HI, 즉 보는 바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두 개가 틀렸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삼각형 ABC, 이 삼각형과 삼각형 GHI,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입체의 도형이 닮았으면 대응하는 면 역시나 모두 다 닮은 도형입니다. 맞은 거고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사각형 BEFC, 이 면이죠. 사각형 HKJG, 뒤에 있는 이 면이네요. 자,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대응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각 DEF, 이 면에서 이 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응하는 면에 이 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두 각의 크기는 서로 당연히 같겠습니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모서리 CF, 이 모서리와 모서리 IL, 이 모서리는 서로 대응하는 모서리죠. 이때 닮은 비가 3대 4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닮은 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서리 AB하고요. 모서리 GH가 서로 둘 다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닮은 비죠. 즉 닮은 비는 몇 대 몇? 바로 9대 12일 것이고요. 이걸 3으로 나누면 3대 4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하는 두 모서리의 길이의 비 또한 3대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두 개니까 당연히 5번이 틀렸겠죠. 그럼 5번을 한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봅시다. 모서리 AD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죠. 자, 대응하는 모서리가 GJ가 되어 있는데 12이기 때문에 닮은 비 3대 4를 이용해서 3대 4는 모서리 AD의 길이 대 12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요렇게가 3배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3배가 돼서 모서리 AD의 길이는 3 곱하기 3, 9cm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유형 네 번째는 입체도형 중에서 원기둥과 원뿔의 닮은 비를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유형 3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원뿔이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닮은 도형이라고 했으므로 닮은 비를 먼저 찾아보시면 각각의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아하, 이게 닮은 비가 되겠네요. 자, 닮은 비는 몇 대 몇인가요? 3대 4가 되겠죠. 자, 이때 큰 원뿔의 높이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원뿔은
9cm니까 높이가 우리는 닮은 비 3대 4는 9대 높이를 우리가 편의상 h라고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h라고 놓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3배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 역시나 3배가 돼서 높이는 얼마가 된다? 4, 3은 12가 돼서 12cm. 간단히 22번 해결할 수 있고요. 2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두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닮은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닮은 비를 먼저 찾으시면 두 원기둥의 높이가 둘 다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두 원기둥의 닮은 비는 높이의 비인 8대 12로 나누면 4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걸 토대로 작은 원기둥의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먼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큰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므로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편의상 rcm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 닮은 비 4대 5는 반지름의 길이 r 대 4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이거는 적당하게 몇 배가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만 내항끼리 곱하시고 외항끼리 곱해서 서로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r의 값을 구하면 5분의 16이 되겠죠. r 구했으니까 둘레의 길이 구합시다.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의 파이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5분의 32 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평행하게 잘랐다는 소리는 이렇게 원뿔이 하나 생기는 거고, 원래 있던 원뿔 이렇게 원뿔이 하나 생겨서 두 개의 원뿔이 서로 닮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 새롭게 생긴 작은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라면 처음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 즉 이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rcm라고 한다면 일단 닮은 비를 보시면 닮은 비는 작은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뿔의 높이가 주어져 있죠. 높이가 얼마? 9cm. 마찬가지 큰 원뿔의 높이는 이건데 이거는 9하고 6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5cm가 되고, 따라서 두 원뿔이 서로 닮았으니까 닮은 비는 큰 원뿔의 높이 15, 작은 원뿔의 높이 9, 3으로 나누면 5대 3. 이게 두 원뿔의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5대 3은 큰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 6을 나중에 써주시고요. 자, 2배가 됐기 때문에 2배가 돼서 r의 값은 10cm. 그래서 정답은 10cm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릇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웠을 때, 자, 그릇이 원뿔처럼 생겼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채워져 나가는 거죠. 이때 어디까지 채운다고요? 이 높이의 3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cm가 되겠죠. 왜?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채웠을 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수면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임을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큰 원뿔과 작은 원뿔이 서로 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닮은 비는 무엇이 될까요? 닮은 비는 큰 원뿔과 작은 원뿔의 높이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 몇 대 몇? 30대 10이니까 3대 1임을 알 수 있고, 이때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8이므로 작은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편의상 rcm라고 한다면 3대 1은 18대 r 비례식 세울 수 있고, 당연히 r은 얼마가 될까요? 6cm가 돼야지만이 3대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수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제곱해서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